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어명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고TV가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외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2년 반의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거시경제는 좀 보고 있어요. 고고TV도 분당 시범단지에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또 주식을 좀 하고 있으므로 경제 동향은 좀 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참 생각이 많은 시절이에요. 윤석열이가 프리드만 자유경제 하나 읽고 지금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오만 데서 다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 곳곳, 경제 곳곳, 외교 곳곳에서. 근데 윤석열이는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요? 국정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블록버스터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수출은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세계 경제 성장률 2위다 하고 뻥을 쳤죠. 그리고 경제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랬죠. 그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으나 대부분 틀렸다는 거죠. 얘가 술만 퍼먹고 다시는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조금만 신문을 보고 조금만 민생을 알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지난번에 그 국정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갖다가 150분쯤 했나요? 135분 했나? 그렇지, 자화자찬만 하고 들어갈 적에 국민들은 경악을 했을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이웅정의 면모를 보고 있는 70대 이상의 늙은 무식하고 극비란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그 부류들이 쥐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니까 그냥 좋아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물가 그 문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출. 지금 수출은 반도체 때문에 AI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좀 많이 늘었죠. 근데 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지금 과연 견고한 성장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인가 하고 지금 문제가 핫하게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갈 것인가의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도 인플레가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미국은 부동산 값이 포함된 인플레고 우리는 부동산 값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가 더 이상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로 그냥 온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경제는 미국 하나뿐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근데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블록버스터급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면은 실제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전방 산업이 거의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하나뿐이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구조조정도 하고 하이브리드를 차가지고 전기차 몰빵 안에서 지금 호황이죠.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전체 세계 경제가 정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수출은 좋아요. 현재 보면은.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면은 지금 내수, 투자, 소비가 아주 급전직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어요. 내수,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수출. 요거 정도죠. 수출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수, 소비, 투자가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 경제가 하강 곡선에 가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KDI가 속이는 거래요. 미친다. KDI가 그걸 왜 속입니까? 내수, 소비, 투자가 마이너스로 들어서고 자꾸 하강 곡선을 걷는다. 그래서 이창용이 하는 총재가 부동산 값을 핑계로 대지만은, 금리 인하 못하겠다. 근데 그 사람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내수, 수출, 내수, 소비, 투자를 진작시키려면. 근데 부동산 값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 윤석열이 우리나라가 지가 말한 대로 블록버스터 경제 성장은 뻥이고 거짓말이고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너무 무식한 새끼들이라서.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서울, 특히 강남에서도 반포, 서초 이런 데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부동산 값이 안 오를 것 같고 서울이 지금 천정부지로 전 고점을 3년 전에 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죠. 그 대표적인 게 서초, 반포, 신축 아파트들 아닙니까? 한강변에 있는 거. 거기가 30평짜리게 34평, 32평들이 60억에 거래가 된답니다. 평당 2억꼴이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구, 다른 서축을 보면은 구축이나, 한강변이 아니더라도 평당 1억이 지금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는 말이죠. 초양극화를 뜻하는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아파트가 평당 10억을 한다, 5억을 한다, 3억을 한다. 그 불이 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안착이 됐고, 대한민국이 도시국가가 아님에도 선진국으로 안착이 됐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뉴욕 맨하탄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핵심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게 될 것이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제가 볼 적에는 반포 그 신축 아파트들이,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들이 평당 3억 원 갈 것 같은데요. 최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타나는 거죠. 홍콩의 싱가포르의 닭장 같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급등, 그 고가 아파트로 다 변했는데 그 밑에 또 이면 뒷거우는 거라 보면은 우리나라 쪽방촌은 호화 살메터예요. 호화 터전이에요. 한 평짜리, 두 평짜리에서 그들이 또 한 평짜리에서 몇 층을 놓고 닭같이 생활하는 홍콩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싱가포르는 그거 사실적으로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박탈감과 상실감과 경제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이가 못 막는 것은 당연히 해요. 그럼에도 그런 현상을 두고 지가 아파트 값을 다 잡았다. 문재인 때 아파트 값 같은 폭등은 없었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죠. 기가 차게 무식한 놈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적인 갈등이 앞으로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주식 좀 건드려 볼까요? 전 주식을 20대부터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죠. IMF 때. 그리고 요새는 그냥 용돈벌이나 하고 있어요. 은행 이자보다 나으면 된다.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윤석열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주식 그 상승률이 꼴찌입니다. 꼴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윤석열 말로는 블록버스터의 성장을 했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제 구조라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기만 할까요? 미국은 AI 있고 작년 재작년은 막 2차 전지 막 전기차 올해 같은 경우 막 반도체 AI 그러는데 우리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강력한 회사가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강력한 회사가 있는데 미국이 올라갈 때만큼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있죠. 작년 재작년에 2차 전지는 그건 우리나라 거품이었죠. 왜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안 올라갈까요? 그게 수천만의 1,500만의 주식 인구들이나 또는 경제 인구들 수천만들이
한국의 경제 취약성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보면은 그냥 투기판이 돼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나 해외 인터넷에 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막 그 가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버는 사람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주식을 보고 있질 않죠. 그게 정보에 대한 불신이라서 그래요. 응? 저는 해외 인터넷 투자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국내에서 망하더라도 그걸 찾고 있는데요. 응?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 성장률로 보면 꼴찌입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안 건드린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기업 프렌들이라 그러지만은 글쎄요, 과연 윤석열이가 기업 프렌들일까요? 프리드만의 자유경제 하나 읽었다 그래가지고 또 한동훈이는 검투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검투세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투기판으로 변한,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 따는 사람 별로 없어요. 투기판으로 변한, 다 잃고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들은. 투기판으로 변한 이 한국 주식시장이 그거마저 망가집니다. 그런 상법 개정을 하라 그러죠. 또 주주 친화 정책을 하라 그러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만 반대로 하면 돼. 그죠? 손을 안 댄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세밀하게, 델리케이트하게 정책 조정을 못해서 그래요. 경제정책도 윤석열이 시키면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경제부총리란 놈이나 경제수석이란 놈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철학인지 뭔지, 철학도 없어요, 걔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책을 펴는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문재인 때는 1년에 80조씩 국가 부채가 늘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발표한 거 보면은 윤석열 때는 1년에 70조씩 지금 국가 재정이, 국가 부채가 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때는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니, 문재인 때 코로나 3년 있었잖아요. 이러면 그것도 없는데 국가 부채만 늘고 있어요. 건전재정을 외쳐가지고는 될 게 아니죠. 물론 대기업 감세, 기업 감세는 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종부세, 상수의 감세는 해야 되는데 그거 민주당 애들이 억세파는 못합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이라 해가지고 들어올 세금은 없고 나가는 세금만 많고 그러면은 나가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윤석열은 공무원반이 됩니다. 공무원반인데 평생 공무원뿐이 한 적이 없어요. 검찰질뿐이. 그러니까 공무원 구조조정은 하나도 손 안 대고 있죠. 공기업 구조조정도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이런 놈을 보고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민간 영역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그죠? 민간 영역에 소비를 깎아주려면 그런 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기업을 혁신하거나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 물가로 들어갑니다. 저는 시장을 집사람들하고 자주 같이 갑니다. 마트를 가도 백화점을 가도 시장을 가도 재래시장을 가도 같이 갑니다. 저는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추석 전날 전전날 마트를 갔어요. 마트가 아니라 대형 이마트 그런 게 아니고 그 소비 대형 마트 있어요. 우리가 가는데 가보니까 배추, 알배기 배추 하나, 일반 배추 이만한 거 말고 알배기 배추 이만한 거 있잖아요. 껍데기 다 떨어내고 쌈장 하는 거, 그게 하나가 10,000원입니다. 요만한 게 하나가 10,000원이에요. 시급치 한 단에 12,000원 합니다. 추석만 되면 그렇게 오르는 건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정적인 직장과 고소득을 갖거나 전문직, 대기업 노조원들, 공기업, 고위공무원들, 중간직 이사 공무원들, 플랫폼 기업, 전문직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근데 국민의 80% 이상 90% 정도는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윤석열이가 지난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물가가 2%대에 안정이 들어가서 내년 되면 물가가 다 안정될 것이다. 경제 성장을 하면 상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는 먹거리, 입거리 문제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자는 거는 뭐 서울만 지금 거치잘 발광하고 있고, 경기도나 뭐 지방은 안 그러니. 근데 먹는 거 문제라는 거죠. 응? 점심을 먹어도 10,000원이 넘고, 근데 우리 윤석열은 꼬리곰탕을 좋아해서 남대문 가가지고 30,000원짜리 꼬리곰탕을 처먹는답니다. 그 집 저도 단골이에요. 과거에 단골이었어요. 직장 다닐 때. 회사 할 때. 근데 근래는 안 가죠. 근데 국민들은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50,000원까지 접대, 100,000원까지 밥 접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나오고 있죠. 식사 접대 100,000원까지 두당 받는데요. 공무원이 그러면 공기업도 그러고 대기업도 그러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신음하는 국민들은 그런 좋은 직장도 없고 좋은 사회적인 배경도 없는 애들은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을 찾아가지고 편의점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응?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민생 물가, 먹거리 물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소비가 그들을 부양시켜야 되는 거지 상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낙수 효과는 없어진 지 오래됐죠. 민생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이 지금 아주 막 도산 직전으로 들어가죠. 잘 되는데 몇 군데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주식, 물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이 까먹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경우도 국민을 생각한다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공공기업 부채는 올라가고 국가 부채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경제정책을 보면은 국민들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그거에 안 해요. 물가고를 위해서 재정을 풀겠다, 민생 물가를 풀겠다 하는데 그거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왜 체코에 또 체코하고 원전 동맹한다고 19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뻘짓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200조 되죠. 그 25조 갖고 와가지고 25조라는 게 10년, 15년 안에 그게 나눠서 우리가 받을 돈이죠.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거라도 했으니 다행인데 그거 한다고 김건희하고 또 둘이 여행을 간대요. 2박 3일인가 2박 4일로. 그런데 체코 원전 그런 것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를 대비해야 되는데 원전을 또 신한울 3, 4호기인가 4호기를 또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10년이 걸리면서 짓는데요. 지금 원전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력망을 깔아라는 거죠. 송출선을 깔아라는 거죠. 아무리 지어봐야 전력망이 없다. 끌고 올 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변전소가 건설 못하고? 그거 하나도 해결 안 해요. 그런 표피적인 것만 하죠. 그리고 체코 원전이라는 게 미국의 노스웨스팅사나 또는 프랑스 같은 데서 딴질 걸어가지고 원천 기술을 못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산업장관이 가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윤석열이 가서 용감하게 내가 해결하고 가요. 과연 미국이 윤석열 말을 들어줄까요? 이런 쇼잉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이가 탈원전 정책을 했어요. 50년에 걸쳐서. 그런데 문재인하고 반대만 하면 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란 놈이 정권에 가서 그걸 못 박아놓든지 지금 미국이 달려들고 프랑스가 달리면서 딴지를 걷는데 미국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미국하고는 해결을 못하고 또 국민을 속이면서 원전 동맹 가서 자기가 계약을 쓰겠대요. 계약 써가지고 계약 쓰면은 쓰지도 못할 거지만은 노스웨스트나 미국에서 딴지 걸으면 계약이 무효화되는 거죠. 그런 쇼나 하는 놈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명박 같이 한 방에 해결하든가, 미국이 이명박 UAE 원전 건설할 적에 노스웨스트 미국부터 목 따가지고 나 한다? 오바마 나 한다? 오바마 부시 나 한다? 알았어. 명박이 행하해. 이렇게 된 건데 이 새끼는 한미동맹 그렇게 외치고 한미 경제 강화를 외치더니 그쪽에도 왕따 당하고 아무 짓도 못하고 원전 체코 가지고 지금 구워 삶고 있어요. 체코하고 무슨 원전 동맹입니까? 원전 2기 건설해서 25조 10년 15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돈 이런 뻘짓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국력에 큰 영향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생태계가 망가졌던 걸 어느 정도 복원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걸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걸 저 취적으로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뻘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나가라. 아니 뭐 체코 원전동안에 김건희는 왜 데려가니?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이명박은 1박 2일 혼자 갔다 왔어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경제가 우리나라 근본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위정자가 잘못 쓰면 이런 꼬라실 당하는 거예요. 말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경제가 윤석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물가만 올라가는 거. 여러분의 먹거리 물가, 우리 생필품 물가 나가보면은 떨어지지 않죠. 국제 곡물가나 국제 원자재는 안정이 되고 떨어졌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그만큼 윤석열이라는 놈이 또 윤석열 경제팀이 미시적으로 델리케이트하게 모든 것을 안 보고 그냥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도탄에 빠질 겁니다. 윤석열 시대의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